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이슈 될 만한 내용 두 가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 이슈, 시황 이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연말에 발표한 증권형 토큰 규율 방안과 별개로 현재 거래 중에 토큰의 현행법상 증권임을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이 앰프, 랠리, 대립 바다오, 오라클 네트워크, 라리 거버넌스 토큰, 파워레저, 크로마티카, DFX 파이낸스, LCX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기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좀 유심하게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본시장 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한 증권형 토큰의 규율 방안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상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해서 해당에 있는 이 알트코인에 있는 그 리스트 품목이 더 많아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자기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상당히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 대형 거래소들이 유의 그리고 주의 이런 것도 경고를 한 몇 번 주고 빨리빨리 요새 상패를 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도 뭐,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더가 하드포크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저는 오히려 하드포크가 되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트위터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머지를 앞둔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이제 채굴 회사들에 따른 입지가 좀 더 강성을 좀 띄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 있는 그런 이득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드포크에 따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변동폭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그 채굴 회사에 있는 연합 체계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골드나 나머지에 있는 그런 채굴형 코인들에 따른 영향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수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가 이번에 이제 그만두었죠. 왜냐면 손실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마이클 셀러시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자를 일단 하고 본인이 이제 창립자니까 회장으로는 계속 있고 의장으로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셀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자리에 물러나게 되니 또 이제 비트코인 팔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은 불안전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또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는 뭐 무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요. 내 돈의 거의 일정 투자 금액이 내 재산의 그 이상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정난에 타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유통시켜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 또한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CFO가 어떻게 보면 하락하기 직전에 팔아서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책임 부분을 좀 전가하고 물러났지만 본인이 이제 의장이 있으니 그리고 의결권도 상당히 파워가 세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최대 주주들도 그 전에 만약에 비트코인에 있는 물량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주총이 열렸을 때마다 계속 개입을 했었을 텐데, 그거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었다는 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3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영향성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5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과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배럴당 90.6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9월 달에 증상 규모를 결정을 했는데, 하루에 10만 배럴 정도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상승을 했지만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를 했다라는 경기 침체의 영향성으로 인해서 좀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형 토큰 NFT 거래하는 대체거래소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ATS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투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배경과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결합을 시키면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연말에 이제 대부분 산업은행 그리고 공기업 금융은행들이 대부분 부산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 부분도 일단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프로젝트나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틀 정도는 잡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암호화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가 거의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의 반등 성공, 미국의 7월 서비스 PMI가 깜짝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새 좀 장이 또 좋아지고 비트코인도 좀 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토리스 연은 총재가 연말까지 1.5% 정도 추가 인상이 좀 점쳐진다 라고 해서 강경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7월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지수가 56.7로 전달보다 좀 개선된 수치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은 6월 소매 판매 1.2%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긴축 속도 조절 예상 깨고 매파 본색을 드러낸 연준이 과연 9월에 50pp를 할 것이냐 아니면 75pp 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역성장 속에 버팀목 고용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연준의 고민은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네요. 네, 9월의 원유 증상량 하루 10만 배럴 현재 15%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 추가 생산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서방국 추가 증산을 요구를 했지만 사우디 방문 성과가 확인되지 않아서 바이든이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의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만큼 수준에 있는 그 증산 추이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무리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월 달에 43만 배럴씩 추가를 했고, 7월, 8월 달 64만 배럴씩 추가를 했고, 9월 달에 하루에 10만 배럴씩 소폭 좀 증산을 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요구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도 좀 봐야 된다. 근데 팩트는 이제 그만큼 전쟁 이전 수준만큼 유가가 회복이 됐고,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매출 2,500만 달러 AMTD라는 미국 주식 티커에서 졸업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불과 2주 만에 2만%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서는 좀 아쉽다. 종가에 사서 바로 먹고 나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립자 보니까 대략 7,000% 먹고 21억 원 9,800만 원 정도를 벌고 나왔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민족은 단타의 민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ETF 부분도 보게 되면 뭐 레이버리지 뭐 3배, 4배, 뭐 5배짜리 뭐 기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아우레우스 자산운용 CEO가 시장이 당분간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국채금리도 되게 좀 2.7% 수준까지 내려왔고 우크라이나 수출을 재개한 점과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절반이 지났는데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던 분도 계셨는데요. 오히려 좀 더 여름 시즌 거의 돌입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도 매번 욕을 많이 먹게 하지만 저는 제 투자 철학의 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분석한 기준은 저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미 여름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9월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진입을 못했던 분들은 9월달 포인트에서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월마트, 우리도 감원 개시를 하겠다. 강력한 미래 견인을 위해서 감원 절차가 불가피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만 160만 명 고용한 최대 고용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 패턴에 따른 변화가 좀 있어서 가이던스 대폭도 낮았던 부분이 이번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게 감원을 개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못해도 가을 거의 늦가을 정도나 아니면 올해 겨울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내년부터 그게 실업률 추이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0년물, 2년물 역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미국의 전력 비축률 SPR 이라고 하는데 이제 10월 달 정도에 마감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더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제 책임을 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CEO에 따른 기대감이 또 영향을 끼쳤고 대부분 이제 기술주 중심에 있는 실적이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 테마 쪽이 좀 잘 나와줘서 비트코인도 좀 선방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급등을 보여주어서 12%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9월달에 50bp 인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인플레도 좀 계속되고 고용이 좀 괜찮으면 75bp도 열려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둔화 물가 잡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경기 하강도 나는 그냥 생각 있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3.4%는 정말 합리적인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에 있는 액션이 75가 나오면 시장은 좀 더 쉬어갈 것이고요. 50bp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월 FOMC 회의에서 75bp 확률이 44%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 CEO직 사임의 그 진실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말 그대로 이거에 따른 책임 부분을 좀 전가를 해서 물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투표권은 여전히 68%를 차지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전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솔라나 해킹으로 35,000개 이상 주소가 노출되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해당에 있는 주소가 움직이지 않았던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게 거의 타겟의 대상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의 첫 한국 총괄의 선임이 돼서 삼성전자 출신이 합류가 됐다라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랩스 CEO가 원래 도난의 iOS 서플라이 체인 공격 때문이다.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란 정상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에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배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솔라나가 계속 시끄럽다라는 것은 여전히 좀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고물가에 맞서서 무지출 챌린지가 있다. 짠테크가 열풍이다. 가계부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저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왜냐? 저는 더욱더 더 많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더 공격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연결을 해서 사왔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되다 보니까 좀 짠탱크에 먼저 가담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는 좀 적극적인 지금 형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참에 대출을 좀 더 일찍 갚자라는 성향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급락하는 목재 가격이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주택 경기 지표도 나온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물가 둔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의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고치 경신은 아마 올해 가을 정도 때가 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원자재만 봐도 벌써 피크치냐 피크치가 아니냐라고 저는 이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서 미리 올해 시즌의 여름 구간대가 정말 접근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제가 의견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원자재 성과 추이를 보게 되면 연간 부분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벌써 조정이 매우 심하게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는 뭐 어떻게 보면 라니냐 현상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하고 있다라는 점이 나와서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보게 되면 최근에 디지털 자산 또 해킹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 돈 빼려고 입금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시드가 이번 세 번째 VC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들이 3조 원 손실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의 고점 대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3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해시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비용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3조 원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대비 최고점 대비 환산을 해서 그렇게 기사를 좀 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본인도 손해를 막심하게 보았다. 그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이때까지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거를 또 그냥 그때마다 팔았으면 논란의 여지는 없겠지만 뭉텅이로 또 해가지고 팔았던 게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VC펀드 부분은 거의 메타버스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카바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9월 8일 진행될 예정이 있고 대규모로 업데이트가 될 포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틴더가 이번에 코인 발행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것과 스타벅스가 9월에 NFT 포함 웹 3.0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스타벅스가 이번에 최초 창립자가 다시 한번 CEO로 부임이 되고 이 스타벅스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에 몰빵을 하겠어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팅을 크게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스타벅스 같은 쪽이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거의 가이던스를 최저치까지 맞춰놨는데 오히려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을 더욱더 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캐시플로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런 멤버십 회원 어플도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 어플을 가지고 디지털 수입, 수집품, 리워드, 커뮤니티 요소 이런 걸 통합을 시켜가지고 무언가 성장을 좀 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적립된 포인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극대화 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비 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좀 재편을 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어 블록체인이 7월달에 275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 이건 뭐 고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 의원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 암호화폐 감독권 확대 법안을 제출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폴리아가 이더리움 테스트넷 세폴리아가 8월 17일 머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근데 또 2017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쪼개졌던 패턴을 보면 거의 다 상반기보단 하반기 때 거의 다 많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좀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 지갑의 총수가 350만 개 돌파를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올해 여름 추위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가장 알트코인을 매입을 잘 해 두시던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전략화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봤던 전략이라고 하면 내년에 분명히 1년 6개월 안에 수익성은 엄청나게 위에 있을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바는 어차피 기관하고 그 다음에 큰 손들이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 증시에서 돈을 빼고 주식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 자체가 21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매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캐시 레벨도 최고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큰 손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큰 손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개미들이 후행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료는 1년 6개월 안에 어차피 금리가 동결되는 신호만 나와도 우리한테는 좋고 그 다음에 인하라 하면 거의 최고의 불장이 한 번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분만 나오는 전략으로만 짧게 1년 6개월 전략을 짠다라고 해도 나쁘진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물가에 있는 그 기대치 부분이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내년 추이, 그 내후년 추이가 계속해서 꺾이는 부분만 확인이 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기준,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기준이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지수나 그 다음에 고용률 추이 이런 거를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 쉽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실업률 추이가 많이 생긴다라는 건 그만큼 저축률을 많이 까먹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가 투자하는 패턴에서 나오는 기사 대비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유입하는 그런 퍼센티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빅 사이언스 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투자자들은 대체로 믿음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5만 달러 이하이셨던 분들이 거의 다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제가 그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투자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무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에 가담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투자도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해도 1년 6개월 정도는 좀 버텨 보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보면 그 평단가 관리도 좀 유심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